어젯밤 계좌를 열어보고 숨이 턱 막히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QQQ는 하락했습니다. 수익을 2배로 추적하는 QLD는 그 2배로 아팠고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은 장중 내내 엄청난 공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QQQ가 0.48% 빠질 때 TQQQ는 1.5% 넘게 흘러내리며 레버리지 투자의 잔인한 양면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표면적인 빨간 불빛에 겁을 먹고 QLD나 TQQQ를 손절하셨다면 당신은 어젯밤 시장이 보내준 가장 중요한 수익의 단서를 놓치신 겁니다. 우리가 QQQ를 모아가고 QLD와 TQQQ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의 거대한 자본 흐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시장에서 돈은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리를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QQQ는 빠졌지만 같은 시각 다우 지수는 1.73% 뛰면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S&P 500 종목 가운데 365개가 오르고 143개만 내렸습니다. 10종목 중 7종목이 오른 완벽한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TQQQ 계좌가 파랗게 질려 있었던 이유는 자본이 반도체라는 방에서 빠져나와 다른 방으로 짐을 옮기는 거대한 로테이션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서 빠져나왔는지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출발점은 맞춤형 AI 칩의 대장주 브로드컴이었습니다. 브로드컴이 다음 분기 AI 매출 전망을 시장 기대보다 낮게 제시하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AI에 돈을 쏟아붓는 이 거대한 잔치가 영원히 가속할 수만은 없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의심은 순식간에 반도체 섹터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마이크론이 폭락했고 AMD가 주저앉았으며 통신장비회사 시에나는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AI 간판만 달고 있으면 무조건 사들이던 광기가 식고 차가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QQQ의 핵심 엔진인 반도체가 흔들리니 QLD와 TQQQ가 요동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레버리지 투자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차가운 이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AMD의 장중 흐름을 복기해보면 개장 직후 무섭게 밀리던 주가는 저가 매수세가 붙으며 다시 튀어올랐습니다. 떨어진 김에 주워 담자는 거대한 자본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하락 마감했지만 이것은 반도체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고가 아닙니다. 너무 빨리 달려온 말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거품을 빼는 건강한 조정의 과정입니다. TQQQ는 이런 날 장중 고점과 저점을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한다면 TQQQ는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독약이 될 뿐입니다. 변동성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으려면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그 막대한 자본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어젯밤 가장 강했던 섹터는 헬스케어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이었습니다. 정보기술 섹터가 피를 흘리는 동안 블랙스톤, 유나이티드 헬스, 모더나 같은 묵직한 가치주와 방어주들이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화려한 성장주에 가려져 있던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로 돈이 몰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자본의 이동입니다. 금리가 높게 오래 머물 것이라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당장 돈을 잘 버는 안전한 피난처를 찾은 것입니다. 기름값이 하락하며 물가 안정의 기대감을 키웠지만 국제통화기금과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끈질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는 환경에서는 미래의 성장을 담보로 하는 기술주보다 현재의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 유리합니다. 이 대목에서 당신은 한 가지 깊은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고 로테이션이 돌면 기술주 중심의 QQQ나 거기에 레버리지를 태운 QLD, TQQQ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융단 폭격을 맞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AI의 진짜 심장인 엔비디아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움직임입니다. 알파벳은 대규모 신규 주식 발행이라는 악재를 발표하고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억 달러를 투입해 그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자본이 AI 인프라의 미래에 수백억 달러를 베팅한 것입니다. 이것이 QQQ가 가진 진정한 무서움이자 우리가 QLD와 TQQQ를 포기할 수 없는 완벽한 이유입니다. QQQ 안에는 실적의 거품이 꺼지는 종목도 있지만 버핏조차 지갑을 열게 만드는 압도적인 혜자를 가진 기업들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시장의 의심과 확신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밤에도 QQQ라는 바구니는 튼튼하게 시장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어젯밤 나스닥의 하락을 이끈 7개의 거대 기술주가 휘청거렸음에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나머지 종목들이 지수를 단단하게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승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강세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좁은 어깨에 기대어가던 위태로운 상승장에서 벗어나 더 넓고 단단한 바닥을 다지는 중입니다. 자본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어젯밤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빅스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겁에 질려 돈을 빼서 은행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고스란히 감수한 채로 달리는 말을 갈아탔을 뿐입니다. 반면 가상화폐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이며 비트코인이 급락했습니다. 투기적인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고 실체가 있는 우량, 기업으로는 돈이 모여드는 완벽한 위험 회피와 옥석 가리기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날 QQQ가 조금 빠졌다고 TQQQ가 평소보다 더 출렁였다고 계좌를 닫고 도망치는 것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것은 시장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TQQQ의 극심한 변동성을 견뎌낼 강철 같은 심장을 갖추지 못했다면 QLD라는 훌륭한 대안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2배의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의 고통을 줄여주면서도 상승장에서의 복리 마법을 충분히 누리게 해줍니다. 만약 그마저도 두렵다면 QQQ라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방패 뒤에 숨어서 시장의 성장을 조용히 나눠 가지면 됩니다. 핵심은 이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QQQ는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강력한 장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짜리 로테이션과 변동성에 속아 진짜 추세가 꺾였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시장이 다시 열리면 우리는 어젯밤의 자본 이동이 일회성 해프닝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주도주의 교체 신호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가 다시 튀어오르며 제자리를 찾는다면 어젯밤은 그저 한번 크게 숨을 쉰 것에 불과합니다. 돈이 계속해서 헬스케어와 금융으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장의 환경에 맞춰 호흡을 가다듬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혁신과 기술을 이끄는 기업들은 QQQ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원칙의 싸움입니다. 무서운 뉴스 헤드라인에 휩쓸려 패닉. 새를 던지는 사람은 결국 추세가 다시 위로 솟구칠 때 시장에 남아있지 못합니다. QLD와 TQQQ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눈앞에 보이는 파란 숫자, 이면에 숨겨진 자본의 거대한 기류를 읽어내야 합니다. 자본은 끊임없이 가장 효율적인 곳을 찾아 이동하고 우리는 그 자본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우상향의 궤도 위에 우리의 자산을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언제나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추세를 믿고 원칙을 지키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자만이 이 레버리지의 전장에서 살아남아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